자, 첫 번째는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얘기인데, 미국 대선. 우리가 이제 대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돈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죠. 돈과 관련돼 있기 때문인데, 캔 피셔라는 분이 이제 그 기고문을 쓰셨습니다. 기고문 쓰신 날짜가 이제 보면 2020년 10월 29일이거든요. 대선 전에 썼죠. 트럼프가 돼야 되나 바이든이 돼야 되냐, 주의시장은 누구의 승리를 원할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트럼프를 되게 싫어하다가 북한 때문에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선호를 좀 하기 시작하다가 다시 트럼프를 좀 이제 그 뭐 우리나라 그 미군 부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싫어하다가 최근엔 다시 이제 그 트럼프가 그래도 주가는 올리지 않았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답처럼 나와 있는 것이 민주당은 반기업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은 기업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이제 뭐 더 많은 재정 지출 뭐뭐뭐를 원하지만 공화당은 일반적으로 더 자유로운 시장, 더 낮은 세금을 원한다. 그래서 그 바이든이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나스닥주가 좀 많이 빠지고 기술주가 되게 많이 빠졌었는데, 그 캠피시는 꼭 그렇지만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 대선이 4년에 한 번씩 있고 그때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대충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좀 전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는 뭐냐 하면, 민주당은 그냥 큰 정부입니다. 큰 정부. 그 다음 공화당은 이제 훨씬 더 미국 스피릿에 가깝죠. 작은 정부를 지향해요. 작은 정부. 그래서 크게 이제 네 가지 문제 정도 좀 있습니다. 경제 문제, 이게 좀 렉이 있더라고요. 경제 문제, 사회 보장, 그 다음에 삶의 질, 사회 가치,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는 이제 재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민주당은 재정을 적극적으로 쓰자. 그래서 이번에도 민주당에서는 처음에 이제 재정 지출을 좀 해서 한 2.4조를 내자라고 얘기를 했고, 공화당은 안 된다. 공화당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재정이 건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돈 막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잡고 있고 재정 문제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재정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조세 감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이제 부자한테 세금을 더 걷자 이런 파죠. 더 걷자. 그래서 누진세 같은 걸 통해서 더 걷자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 고소득층한테 세금을 더 걷자는 것에 대해서 버핏이 찬성했다. 그래서 버핏 얘기가 할 때 자주 나오죠. 그다음 공화당은 이제 당연히 조세 감면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적게 쓰고 그것을 갖고 사람들이 소비를 더 느리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 재정 지출도 이제 적극적으로 하자. 그다음에 이제 공화당은 이제 그 지출을 줄이자라고 했으니까, 이게 텍스 마이너스 가버먼트 스펜딩이라고 했을 때 텍스를 더 걷고 더 쓰자가 민주당이고, 덜 걷고 덜 쓰자가 공화당이에요. 근데 미국이 이제 티파티 이런 걸로 이제 했기 때문에 미국은 기본 스피릿은 공화당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화당.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회보장에 대해서는 이제 메디케어라든지 웰페어 같은 것들을 연방정부가 지원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의 공화당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린 그런 거 안 쓴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화당은 네 거는 네가 써라는 겁니다. 네 건 네가 써라. 그래서 줄이겠다 이거고, 그 교육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규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전부 다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그 다음 이번에 지금 요게 바이든이 대통령 되자마자 이거 하겠다고 했던 거 요 부분이죠. 적극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레디비 레디꼬입니다. 그래서 환경 규제 같은 거 안 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규제 같은 걸 되게 싫어하는 거죠. 그럼 낙태 뭐 이것도 이제 되게, 그래서 이제 그 낙태 문제에 대해서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낙태하면 안 된다고, 민주당은 낙태할 수 있는 권리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총기 보유에 대한 얘기도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 두 가지 철학을 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고, 이 철학에 이제 철학을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가장 좋은 대통령은 누구냐라고 하면, 가장 좋은 대통령은 대통령이 딱 되고 난 다음에 민주당 원도 아니고 공화당 원도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성추문에도 불구하고 되게 사랑을 받았던 이제 빌 클린턴은 뭘 했는가 하면, 민주당 사람이었지만 공화당에 있는 내용들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민주당 원도 아니고 공화당 원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클린턴이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사랑을 받았고 되게 잘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대충 이 스피릿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투자로 와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공화당이 반기업적인 법을 하기도 하고 민주당이 친기업적인 법을 통과시키기도 한다는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모든 미국의 대통령은 체스 플레이어라는 얘기를 합니다. 체스 플레이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체스를 뒀어요. 체스를 두면 그 다음 판부터 두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판을 이제 흔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약간 한국적인 정서와 미국적인 정서의 약간 차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적인 정서는 앞에 했던 사람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좀 대부분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정도쯤만 하지 확 뒤지는 케이스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와서 그렇지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민주당이 당선됐으니까 주식시장이 이럴 거다, 공화당이 당선됐으니까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어프로치는 아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계속 좁은 어프로치는 아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편견들이 있는 거죠. 편견들이 있어서 야, 민주당이 이제 승리하면 결국은 주식은 빠질 거야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나, 공화당이 차라리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중요한 사실이 요건데, 요거 캠피쇼도 이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여하튼지 누군가 당선이 될 거 아닙니까? 당선이. 그래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대선 하반기에 대부분의 증시가 빛을 발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누가 당선되냐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답이 나오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항상 뭐가 되게 힘든가 하면 권력을 갖는 사람이 없을 때가 되게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1987년도에 블랙먼데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블랙먼데이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볼커란 FRB 의장하고 그 다음에 그린스팬의 의장이 바뀔 때가 이제 87년 블랙먼데이라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008년도 서프라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을 때는 또 그린스팬과 그 다음 이제 누굽니까? 그린스팬 다음에 버냉키, 그 두 가지가 또 바뀔 때가 이제 또 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겹치면 되게 위기가 터집니다. 그래서 제일 위기가 터지는 건 뭔가 하면 통화정책의 수장인 FRB 의장이 바뀌고, 그 다음 재정정책의 수장이라고 보거나, 지금 현재는 정치가 되게 중요해졌으니까 대통령이 바뀌거나 이렇게 할 때가 되게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야, 일단 누가 키맨인데 키맨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키맨이 나왔네, 키맨이 바이든이래, 키맨은 트럼프래 라고 결론만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이 되게 중요하다, 결론이. 그 다음에 정치는 뭐 이제 뭐뭐 하겠지만 글로벌 주식시장은 이제 순풍이 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여러 번 이제 뭐죠? 텔레그램에서도 얘기를 했고 카톡에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이 주장이 이게 철학이 다른 거지 둘 다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누가 과연 틀렸겠습니까? 누구의 말도 맞을 수 있는 거지. 어떨 땐 A의 말이 맞고 어떨 땐 B의 말이 맞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철학적인 다름이지 틀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롱은 아니고 디퍼런트일 뿐이라는 거죠. 디퍼런트일 뿐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그 디퍼런트 하지만 선거가 끝이 나지 않습니까? 끝이 나면 마치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처럼 돈을 더 벌어서 더 쓰자라는 사람이 있고, 아끼면서 살자라고 하는 돈을 더 많이 벌자라고 하는 아빠가 있고, 돈을 아끼면서 살자라고 엄마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선거가 끝나고 나면 키를 아빠가 잡든지 엄마가 잡든지 잡아요. 잡고 나면 잘 살아보자가 일단 기본적인 답입니다. 잘 살아보자.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딱 끝이 나면 좋을 때가 많지 나쁠 때는 적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이제 일단 민주당과 공화당 해봤고, 두 번째 얘기, 재미삼아 얘기를 하는 건데, 기사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죽은 맥케인이 산 트럼프를 이겼다. 이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참 말 좋아하고 되게 잘 만들었는데, 맥케인이 공화당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이 스피릿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죠. 근데 이 맥케인이 트럼프를 싫어했어요. 트럼프도 맥케인을 싫어했죠. 맥케인을 싫어했는데 왜 싫어했냐 하면, 트럼프가 볼 때 맥케인이 볼 때 트럼프가 공화당 원이긴 한데 좀 애가 격이 낮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격이 있지 않습니까? 품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제 품격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거는 대외 정책에서 나타납니다. 대외 정책. 미국의 대외 정책은 한 4가지 정도를 볼 수 있거든요. 4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해밀턴주의가 있고, 윌슨주의가 있고, 제퍼슨주의가 있고, 잭슨주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가르는가 하면, 이쪽은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을 항상 이제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이쪽은 로컬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은 이제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이쪽은 정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윌슨주의,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가 1919년도에 3.1운동 부르고 뭐 민족 자결주의 했던 데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를 통해서 세계 질서를 갖다가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윌슨주의예요. 그다음 해밀턴주의는 뭔가 하면 경제를 통해서 전 세계를 갖다 지배는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글로벌 경제를 키워야 되는 거고, WTO 같은 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경제와 금융을 통해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해밀턴주의자입니다.
그럼 제퍼슨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죠. 미국이지고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고 난 다른 나라 신경 안 쓰겠어. 그렇게 해서 이쪽은 이제 좀 자유주의자에 가까워요. 그럼 대충 이제 어떤 정도쯤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요 정도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카터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대충 기억하는 거는 아버지 부시가 이제 여기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버지 부시가 저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클린턴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It's economy is stupid. 바보야 경제가 중요해 라고 해서 이쪽 진영에 대한 얘기를 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지금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뭐 이제 이라크를 뭐 깨고 이런 거 하냐 그렇게 해서 클린턴이 당선이 돼요. 그 다음 다시 이제 아들 부시가 이제 이쪽에 있었었고 이렇게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오바마 정도쯤에 오게 되면 오바마 정도쯤 오게 됐을 때는 대충 이제 보면 이 정도쯤을 이제 차지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안 건드린 게 뭔가 하면 이게 안 건드렸거든요. 잭슨이 미국의 7대 대통령인데 이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고립주의자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경제 같은 것들보다는 그냥 이렇게 정치적인 자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빵 터졌는데 어디서 이제 문제가 터졌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 제가 최근에 이제 영화 재밌는 걸 봤는데 언헤지드라는 그러니까 언힌지드라는 영화를 봐요. 그 영화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이런 얘기 재밌죠. 차를 타고 이제 운전을 하다가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 앞에서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여자가 빵 하고 이제 소리를 크게 올립니다. 그랬더니 그 화가 되게 많이 나 있고 지금 이제 별로 상태가 안 좋은 이 아저씨가 화가 나서 이제 이 여자와 관련돼서 이제 뭐 이렇게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요즘에도 우리가 좀 자주 접하긴 하는데 보복운전 같은 겁니다. 보복운전. 그래서 이게 삶의 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원래가 처음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뭐 있는가 하면 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있었는데 종교와 정치를 이제 분리시켜서 세속화 시키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뭔가 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의 유니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최진석 교수, 서강대 교수님이었던 최진석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치와 경제에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목표가 있는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경제의 목표는 뭐냐? 이윤을 창출하는 거다. 그렇게 딱 말을 했을 때 최인석 교수가 야, 너 정말 격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업은 이윤 추구를 수단으로 하는 거야. 목적은 인류한테 좀 더 나은 삶과 나은 상품과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것이 기업까지 어떻게 돈만 벌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 돈을 벌겠다는 건 수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정치도 마찬가지인데 정치도 뭔가 하면 정권을 창출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이제 최인석 교수님은 확 나는 거죠. 너 어쩜 그렇게 품격이 없냐. 정치라고 하는 것은 네가 정권을 창출해서 그 정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더 나은 세계를 보여주든지 더 나은 미래를 보여줘야 되지 않니? 더 나은 미래로 가야지. 어떻게 표만 잡을 생각을 하고 있니? 어떻게 그리고 네 생각만 맞다고 이제 주장을 하니? 그거는 품격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맥케인은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태어날 때부터 민주주의였습니다. 한 번도 왕정이었던 적도 없고 프레지던트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격이 높은 사람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이제 트위터에 자기 나름대로 막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거는 아마추어가 아니다를 떠나서 너 너무 품격이 없다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맥케인이 누구를 지지했는가 하면 맥케인 절친이 바이든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맥케인은 공화당원이지만 스피릿상으로는 민주당원인 바이든이 더 가까웠던 거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공화당이 일단 이게 미국 스피릿이잖아요. 미국 스피릿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가 자기 총을 가지고 자기 영역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국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스피릿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만들어졌는가 하면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 미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절대로 또 이제 그러니까 절대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분열시키는 건 정말 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분열을 시켰고 트럼프가 분열을 시키면서 미국과 중국이 분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의 권위주의 정부가 탄생을 하기 시작해서 터키 에르도안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이제 프랑스하고 역시 열심히 부딪히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마찬가지고 일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전부 뭐 아베 총리도 마찬가지였고 전부 다 저 나라만 생각하는 거죠. 저 나라만. 인류에 대한 삶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뭐가 필요한가 하면 경제라는 것도 그렇고 정치라는 것들도 그렇고 시장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분업과 교환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본주의 스피릿을 생각하면 시장은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링컨이 얘기를 했는데 링컨이 노예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연방을 유지할 수 있다면 노예제를 찬성할 것이고
그 다음에 노예제를 반대를 해야지 연방을 유지한다고 하면 노예제를 반대할 것이고, 뭘 하든지 나는 연방은 반드시 하나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A house divided, 그러니까 a divided house cannot stand. divided 되면 cannot stand,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house가 divided 되면 그럼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 미국은 하나여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이번에 바이든도 그래서 결국 뭘 보여주는가 하면 그 스피릿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바이든이 뭐 치맥기가 있다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 아저씨가 뭐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중국하고 뭐 어떻다, 뭐 너무 넓지 않았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바이든의 시대 정신은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의 정신을 갖다가 잠시라도 살려서 봉합해달라. 그래서 전 세계가 전부 다 이렇게 찢어져서 갈라져서 싸우는 게 아니어야 된다. 오늘 지금 이제 그 LG하고 두산하고 경기를 하고 있는데, LG 두산 경기를 보고 난 다음에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서울 시민으로 있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끝까지 찢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스플릿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이렇게 불안정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한 사회는 별로 좋은 사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이제 고통성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창회를 못 하지 않습니까? 동창회를 하면 이제 그러니까 매일같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이제 이해를 좀 해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스타트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16년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독립선언을 했는데, 아담 스미스가 1716년도에 국부론을 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더 분업, 나누고, 니는 네가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교환하고 하는 부분들은 되게 중요한 미국적인 스피릿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워싱턴 대통령도 되게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미국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되게 이제 정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려줬으니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스피릿을 되게 가져간다. 그래서 저는 이 스피릿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미국한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중에서 딱 하나를 고르려면 뭘까? 제가 들은 생각은, 재미삼아 든 생각은 자본주의였어요. 제가 오늘 이제 제일 재밌게 본 뉴스는 뭐 있는가? 며칠 전에 이제 그 뉴스를 봤는데, 제일 재밌는 것이 그 트럼프가 자기 언론사를 갖고 있잖아요. 트위터라고 하는. 근데 트위터라는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것도 아시죠? 트위터가 뭐랬는가 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트윗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삭제시켜 버렸어요.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안 보이게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죠. 한국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 그래서 트위터라는 회사가, 제가 이제 좀 전에 한번 봤거든요. 이 회사가 되게 재밌는 회사인데, 쭉 보면 시가총액이 34조 정도 되거든요. 1달러 1,000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시가총액 34조인데, 얘를 이제 랭킹을 매기면 이제 그 시가총액 이렇게 하면 시가총액 1등, 2등, 3등, 4등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200등이 있어요. 200등 내에 못 들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뭐 자세히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겠지만, 시가총액으로 한 400등 정도 좀 하지 않을까 정도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회사에 굳이 유사한 회사를 찾아라면 대한민국 네이버나 다음 정도쯤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다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을 다 삭제한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건 진짜 정말 힘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되게 재밌는 것이, 정치 권력가보다 경제 권력가들의 힘이 월등히 셉니다. 힘이 월등히 센데, 제가 이제 추천하고 싶은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가 그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Man Who Built America라는 것이 있어요. 미국을 만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링컨 대통령이 죽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밴드벨트, 록펠러, 카네기,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이 쭉 만들어간 포드, 이런 사람들, 에디슨, JP 모건, 이런 사람들이 만든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거기 보면 제일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그 철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까는가 하면 밴드벨트라는 개인이 깔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런 거죠. 경부고속도로 누가 놨니? 경부고속도로 현대그룹이 놨지. 야, 경인선에 누가 놨니? 그 삼성이 놨잖아. 야, 이번에 내가 경인고속도로 지나가면서 삼성에 돈 냈잖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정도쯤. 그래서 야, 우리 철강 누가 만들었니? 야, 전기 누가 만들었지? 전기 기본적으로 JP모건이 펀딩을 해가지고 에디슨하고 그 테슬라하고 이제 쿵짝쿵짝 하더니 회사를 만들었어. 그럼 돈 누가 내니? 당연히 에디슨한테 내야지. 그럼 에디슨 당연히 포드 JP모건한테 주겠지. 이런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기업가가 정말 슈퍼울트라 정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공화당이 주가 올리냐 민주당이 주가 올렸냐, 그 누가 올리는? 기업가가 올렸죠. 기업가가. 전 세계 GDP의 94%를 누가 생산하는가 하면 기업이 생산해요. 전 세계 GDP의 6%를 이제 생산한 나라니까, 이제 어딘가 하면 그
국가인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 국가인 경우가 브루나이 공화국, 뭐 쿠웨이트, 뭐 그다음에 뭐 이런 나라 있잖아요. 중동에 있는 몇몇 나라들, 그런 나라 빼고는 세상의 중심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776년도에 글을 썼고요. 이 아저씨는 1800년도 즈음에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굳이 따지자고 생각하면 미국은 이게 더 앞섰다 이렇게 봐요. 자, 뭐 이런 거 보면 좀 정치 보기가 좀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뭐 대통령 상원, 하원 이런 것들이 왜 갈라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또 그 맥락을 한번 이해해 보면 그 다음부터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